꽃미남 배우로 활동하며 최근 가장 멋있는 아저씨로 각인된 키아누 리브스.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때는 2024년 뉴욕 포스트지에 남편을 잃고 고립된 상태에서 SNS를 통해 키아누 리브스와 연락을 했다는 67세 여성. 키아누는 그녀에게 촬영장에 묶여 있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여성은 6만 달러를 송금합니다. 하나로 약 8천만 원이죠. 키아누 리브스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따뜻했고 진심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키아누 리브스였으니까요. 한편 우리는 그가 노숙을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돈을 요구했을까요? 사실 그는 3,700억의 자산을 소유한 말 그대로 엄청난 부자인데요. 이 사건은 사실 이렇게 됩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신분증을 위조한 얼굴 없는 한 남성이었던 거죠.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던 여성을 상대로 키아누 리브스를 사칭했던 겁니다. 키아누는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인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어서 서로가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 해를 끼치지 않죠. 키아누는 그런 인간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SNS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과거를 보면 왜 그가 이런 철학을 고수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1964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뮤얼 리브스는 하와이 중국계 혼혈, 어머니 패트리샤 테일러는 영국인 의상 디자이너였습니다. 키아누가 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가출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는 여러 남성과 재혼했으며 키아누는 의붓 아버지가 자주 바뀌는 집에서 성장하죠. 가정의 안정감과 일관된 보호자 관계 없이 끊임없는 이별과 환경 변화 속에서 자랍니다. 성장기에는 난독증으로 인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여러 학교를 전전했으며 규칙적인 학교 생활에 적응에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이때부터 교우 관계보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고독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합니다.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조커 영화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의 형인 리버 피닉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23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은 키아누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겼고 이후 우울증과 깊은 내면적 침묵에 빠졌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키아누는 이 사건 이후로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리버 피닉스를 언급하지 않았죠. 스피드 영화로 탑급 배우로 성장했지만 또 한 번 상실을 겪습니다. 오랜 연인이었던 제니퍼 사임과 사이에서 에바 아처 사임이 리브스를 임신했지만 출산 1개월 전에 사산됩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충격을 받고 이별하게 되는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둘은 연락을 유지했는데 음악 파티에서 귀가 중 제니퍼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사망 당시 차 안에는 항우울제와 와인병이 있었고 이는 그녀가 여전히 고통 중이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죠. 이 일로 키아누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장면들이나 슬픔에 잠겨 혼자 앉아있는 벤치 장면들이 파파라치의 사진에 찍히며 그가 길거리에서 노숙한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그 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둔 걸까요? 하지만 그 고통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키아누는 다시 가까워지면 또 잃을까봐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 마음을 여는 것, 그건 그에게 사랑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사는 건 아닙니다. 상처를 피하려고 거리를 둔 건데 그 거리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SNS를 전혀 하지 않으며 연애, 가족, 자산, 취미에 대해 개인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LA에서 지하철을 타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군중 속에서도 자신을 감추는 방식을 선택하죠. 인터뷰에서도 고립감을 표현합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그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이다. 깊은 상실 이후 그는 감정적 소통보다는 내면화된 침묵을 선택한 거죠. 오랜 연인이었던 제니퍼의 사망 이후 공식적인 열애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알렉산드라 그랜트와 6년 동안 장기 연애 중이죠. 두 사람은 2011년부터 예술적 협업을 했고 책 출판사인 엑스 아티스트 북스를 공동 설립해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최근 2025년 6월 3일에는 영화 발레리나 프리미어에서 손을 꼭 잡고 레드카펫에 등장하며 6월 22일에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여동생인 킴 리브스는 10년간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동생의 투병 생활조차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았고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고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매트리스 2, 3편 출연 당시 출연료 8천만 달러 중 7,500만 달러를 스태프들에게 양보하여 특수효과팀과 의상팀, 메이크업팀 등 제작진 전체에게 골고루 배분되었다고 합니다. 키아누는 이렇게 말하죠. 이 영화는 그들의 기술로 완성된 것이니까요. 또한 매트리스 리로디드 때는 무술팀 12명에게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 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수천 달러 상당의 결혼 선물을 하고 세트장에서 소외된 스태프들에게 깜짝 저녁을 대접하기도 하고 촬영장에 함께한 사람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전달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거리에서 노숙인과 나란히 앉아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다정하게 응대하지만 불편을 주지 않는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는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어지면 서로를 잇는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상처 주지 않는 거리에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키아누 리브스일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게 되지만 그 후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삶을 먼 얘기로 느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넓게 형성함으로써 그만큼이나 커다란 행복을 만끽하리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관계를 넓게 형성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걱정과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비롯한 모든 범위의 제한은 표면적으로는 불행해 보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작고 적은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무시무시한 권태감이 뱀처럼 파고들어 뙬리를 틀기 때문이다. 권태감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겨 도박과 음주와 같은 파괴적인 길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므로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삶의 여러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행복은 머지않아 당신 집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키아누가 사는 방식과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많이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선의를 베풀기도 하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삶에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결국 성장이 되고 기존의 나를 벗어나 다른 선택을 통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컨티뉴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